장흥군 신청사 건립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신축 부지를 놓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시는가 하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를 넘은 기강 해이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도 폭행의 막말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목포 고화도 해상보행교에 노약자를 위한 승강기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최근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요즘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물론 방역 수칙을 스스로 지키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에게는 그리 크게 와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전남 지역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공직 기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장흥의 한 읍사무소입니다. 읍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지난달 21일 이장단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관산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모임은 식사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4명은 복귀 시간을 넘긴 채 오후 4시까지 남아 술판을 벌인 겁니다. 술자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읍장은 잠시 사무실로 복귀했다가 팀장 2명과 공무직 여직원까지 대동해 유흥주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출입 과정에서 전자출입 명부 인증조차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흥군은 문제가 불거지자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셨다가 이제 그 퇴근 시간 돼가지고 저녁을 처음에 이제 먹자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게 된 거죠. 4명 정도 그래 갔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지금 도로 땡기 요구를 해놨거든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무너진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안군청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 술을 마신 뒤 차를 인도에 세워놓고 잠들었다가 신고를 당한 겁니다.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23일 오전 7시쯤. 경찰이 운전자를 깨워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61%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전날 밤 늦게까지 간부 공무원 6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안군은 7급 공무원에 대해선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간부 공무원과 동료들은 술을 강요한 정황을 찾지 못해 문책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위자는 저희한테 지금 수사 개시 통보 와가지고요. 그거 이제 결과 오면은 결과에 따라서 징계할 계획이고요. 그 다른 직원들은 지금 문책하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 지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징계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앞서 영암에선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공무원 7명이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던 행정. 겉으론 철저한 방역을 외치면서도 정작 공직사회 내부에선 고삐가 풀린 채 기강해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한편 의회에서는 기강해이를 넘어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도의원이 시의원을 폭행하고 막말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문제의 도의원에게 당 차원의 징계까지 내려졌지만 깊은 반성의 태도 없이 재심을 요구해 가중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들로 인해 민주당 기초의원들에게도 무더기 징계가 내려지면서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지원 유세 도중 여성 군의원을 폭행한 전남도 의원 A모 씨. 장날 유세 현장이 인파로 복잡해지자 군의원이 질서 유지를 요구했는데 이 요구 내용에 발끈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때리고 폭언을 한 겁니다. 당시 현장에는 유세 지원 인력과 군민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버젓이 벌어진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폭행 가해자인 전남도 의원 A씨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의원은 처분이 과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가중처벌을 내립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으로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시민사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은 매우 경미한 처벌이라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의원 자격 박탈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내에서의 그 권력을 나름대로 좀 남용한다랄지 이런 것들에 좀 맞들이 취해 있으면 유권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하무인하는 그런 의정 활동들이 나타나기 대단히 쉽죠. 상황이 벌어지면 손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도해야 이런 의원들이 재차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밖에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7명도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장흥의 한 기초의원은 군청 관용 차량 수십여 대를 직접 납품해 의원 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당원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포의 한 기초의원도 배우자가 시청과 수의 계약을 통해 2천만 원대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들로 갖가지 물의를 빚고 있는 의원들. 의원 한 명 한 명의 그릇된 행동이라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관계 제일주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러분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렴, 사명감 등 다양한 단어들이 떠오를 텐데요. 이렇듯 공직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을 뒤로한 채 공직자의 기강해임 문제는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폭행, 음주운전, 업무소홀 등 각종 위반 행위는 물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조심스러운 상황 속에서의 도넘은 공직기강회의는 지역 주민에게 신뢰감만 잃게 할 뿐입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직기강회의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이제라도 분명하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을 버리고 지역 주민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흥군이 4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를 허물고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신축 장소가 문제가 된 것인데 정작 주민들은 이전보다는 현 부지에 건립하길 바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하고 또 국민들과 같이 상담하고 또 국민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자흥의 전경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시설, 자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77년 지어진 장흥군 청사. 43년이 지난 지금 청사는 낡고 불안전합니다. 장흥군이 낡고 오래된 청사를 대신할 새 청사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현재 300여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군의회가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군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그 군 관리계획을 부결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더 폭넓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자. 그래서 백년지 대계를 보자. 이런 쪽으로 아마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결국 신청사 부지를 다른 곳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현 부지에 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지난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ARS 조사를 벌인 결과 군청사 신축 의견에 대해 찬성이 78.3%로 높았습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64%가 찬성했습니다.
장흥군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군의회가 군민과 공무원의 바람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갈등 상황으로 비춰지자 장흥군이 조율에 나섰습니다. 의회와 협의를 통해 9월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의회하고 자주 방문하면서 의장님,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든 의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더욱더 앞으로 좀 노력을 해가지고 같이 한 꿈으로 가는 우리 장흥군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장흥군 청사는 시설별 안전진단에서 1977년 준공한 본관은 D등급, 1965년 지은 별관은 B등급, 2003년 준공한 의회동은 C등급을 각각 받았습니다. 내진 설계도 되지 않았고 청사 내 엘리베이터가 없어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도 불편이 큰 상황. 오는 9월 열리는 장흥군 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앞서 목포 고하도 해상보행교가 가파른 계단 때문에 노약자 진입이 어렵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특별교부세 11억 원이 확보돼 진입로 개선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고하도 해상보행교를 오갈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승강기가 확보되면 해상보행교 800m를 추가로 연장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완공된 목포 고하도 해상보행교는 진입로가 가파른 계단으로 조성돼 그동안 어린이나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진돗개 테마파크 공연장의 입장객 수가 300명 안팎으로 제한됩니다. 진도구는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진돗개 테마파크 공연을 재개했지만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600석 규모의 전체 관람석 가운데 절반만 받기로 했습니다. 공연장 입구에는 공무원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과거에 철도로 쓰였던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산업법 개정안을 보면 이른바 철도 유휴부지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사용 목적과 기간을 정해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 주체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철도공단이 받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계획서가 전체 면적의 6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활용계획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암군이 지역민 1명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영암군은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서 8월 4일 이전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대상 인원은 1,55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6일 기준 영암 재난생활비 지급률은 50% 수준이며 지역민들에게 영암사랑 상품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 바로 조리 과정 없이 바로 먹는 회나 어패류일 텐데요. 목포시가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85도 이상에서 생선이나 해산물을 충분히 가열해서 먹어야 하고 음식 재료는 5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요리 과정에서 쓰인 도마나 칼은 반드시 소독을 거쳐야 하고 피부에 상처가 생긴 경우에는 바닷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주로 8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되는데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LG복지재단이 영산강에 뛰어든 중학생을 구하기 위해 강물에 몸을 던진 해군에게 의인상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군에 소속된 44살 임경진 상사는 지난달 18일 차량을 몰고 영산강 하구인 영암 3호대교 인근을 지나다가 신발을 벗은 채 난간에 앉아있는 여학생을 발견하고 차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차량에 있는 구명조끼를 꺼낸 뒤 강물에 뛰어들어 여학생을 구조했고 여학생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권리 관계가 달라 소송이 잦았던 사례가 앞으로는 개선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일부터는 보증서와 관할기관의 확인서만 있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집니다.